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제와 조건, 명제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약간 수학이 왜 논리학이라고 불리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새로운 개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바짝 긴장해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내용이라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출발해 볼게요. 참고로 명제는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건을 의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오늘 명확하게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진대요. 그런데 피노키오가 기차는 길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피노키오의 코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길다라는 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말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명제는 어떤 녀석이냐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구는 홀수이다 라는 문장은 구는 반드시 홀수잖아요. 이건 참이죠. 참인 명제라고 부르고요. 2는 7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확실히 거짓이죠. 네, 이런 것을 거짓인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명제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의 100제곱은 30짜리 수이다. 여러분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수 있긴 하겠죠. 사실 수학 원에서 지수 로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시면 알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알아내기는 좀 어렵고 계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계산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결국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문장은 명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루트 2의 소수점 아래 200번째짜리 숫자는 2이다. 이것도 사실 루트 2를 우리가 그 근사값을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1.414 이 정도까지 외우지만 그 뒤에가 어떤 숫자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그래도 우리는 소수점 아래 200번째짜리 숫자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가 2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결국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명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1은 작은 수이다. 여러분 작다라는 거에 명확한 기준이 없죠. 0.01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100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은 작은 수이다. 이거는 참 거짓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 명제가 아니고요. x 더하기 1은 5. 이거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 아시죠? x가 4일 때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바로 판별할 수 없는 것들을 명제가 아니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명제가 참과 거짓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조건은 그 자체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x가 1, 2, 3, 4, 5, 6, 7, 8, 9라면 사실 참이겠죠? 근데 x가 만약에 11만 되어도 거짓이 되겠죠. 자,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이런 문장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x 더하기 1은 3이다. 이런 문장도요. x가 2라면 참이지만 x가 만약에 2가 아니고 뭐 3이나 4나 5나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이죠. 그래서 x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x처럼 이렇게 변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변수가 속해 있는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앞으로 진리집합이라는 말로 부를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볼게요. 예를 들어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1, 2, 3 해서 어디까지? 그쵸, 9까지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은 3이다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건 2밖에 없으니까 2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모두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셨죠. 보통 조건이나 명제는 소문자 PQR로 나타내요. 그리고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 이런 집합의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전체 집합 U는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그때 조건 X는 5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해봐라. 그럼 5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을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명제 배웠어요.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했고요.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그 문장 자체만으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명제 P에 대하여 만약에 어떤 명제가 있을 때 P가 아니다를 우리는 P의 부정이라고 할 거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물결 P라고 쓸 겁니다. 자, 이 물결 P는요, 읽을 땐 어떻게 읽을 거냐면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P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P가 아닌 것은 뭘까요? P가 아닌 게 아니면? 맞아요. P가 아닌 게 아니면 P인 거죠. P가 아닌 것이 아니면 P. 즉, not P의 부정은 P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고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참입니다. 참이랑 거짓을 우리는 진리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명제의 진리값을 참 거짓으로 표현하는데 하나의 명제의 부정은 그 원래 명제의 진리값과 반대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한 개 더 풀어볼까요? 자, 명제 P, 2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지금 뭐 구하라는 거냐면요. not P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인 거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짝수의 여집합이 명확할 때는 2는 홀수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짝수가 아니다도 좋고 홀수이다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부정인 명제를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not P, 2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2는 홀수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명제와 마찬가지로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제의 부정도 not P, 그다음에 조건 P의 부정도 not P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도 똑같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녀석이었고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했죠. 대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을 몽땅 다 모아놓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쵸?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그 부정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거, P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니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X가 실수라는 건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을 실수로 줬을 때 P라는 녀석은 X가 2보다 크다래요. 조건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의 부정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즉 not P는 X는 2보다 어때야 돼요? 그쵸?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을 줬으면 우리는 진리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X바 X는 2보다 큰 녀석을 모아놓은 녀석들이 라지 P일 거고요.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X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P인 것이 아닌 거, 요게 여집합이고 그게 not P를 만족하는 집합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번 명제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모든 또는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모든이랑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조건이 아니고 명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이라는 단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이랑
어떤이 들어간 문장은 무조건 조건이 아니라 명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명제들의 참것잇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잘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라고 만약에 말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연수는 당연히 양수죠. 양수가 아닌 자연수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참이에요. 그쵸? 그런데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짝수가 아닌 게 있죠. 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짝수가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모든이라는 명제는 땡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조건 p를 만족시키는 게 참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조건 p를 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p를 만족하는 애들을 몽땅 다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할 때 그 p랑 전체 집합이랑 같아야만 모든으로 시작하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집합과 p 진리 집합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라도 아닌 게 있어요. 그럼 모든으로 시작하는 걸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따가 예시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으로 시작하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자연수는 짝수이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어떤 자연수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하나만 딱 자연수가 짝수이기만 하면 이 문장은 참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이에요. 또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처럼 음수인 자연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한 개도 음수가 없는 경우에 이런 걸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x에 대하여 p가 참이라는 것, 즉 어떤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참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족하는 값이 한 개라도 있으면 돼요. 그래서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그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어떤으로 시작하는 건 모두 다 참입니다. 즉 조건을 만족하는 게 공집합만 아니면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제는 모두 다 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즉 어떤 거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를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명제가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였어요. 자, 여러분, 실수는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거기다가 1까지 더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겠죠. 왜냐면 이거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 U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이라는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항상 전체 집합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1이래요.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녀석은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죠. 이것은 모두 다 실수라는 집합의 원소예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즉 공집합이 아니면 우리는 이거 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진리집합이 1이랑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진리집합을 만약에 p라고 하면 p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보기까지 해보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자, 모든이랑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오늘의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명제의 부정 아까 기억하시죠? P라는 명제의 부정을 우리는 not P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이라는 단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부정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자연수는 홀수이다를 부정하고 싶대요. 그러면 홀수가 아닌 자연수가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홀수가 아닌 자연수가 하나라도 있을걸? 어떤 자연수는 홀수가 아닐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즉 어떤 자연수가 홀수가 아니다. 즉 어떤 자연수는 짝수이다 라고 가면 돼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문장이 나올 때 그걸 부정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면 되고요. 홀수는 부정하면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모든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P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not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t P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P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은 부정할 때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은 부정할 때 모든으로 바뀐다. 그리고 P를 부정했을 때 not P를 잘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집합과의 관계로 다양하게 찾아보면서 개념을 익숙하게 다져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